엑셀 VBA 3장 엑셀 텀스 용어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VBA도 비주얼 베이직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들마다 같은 개념인데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입니다. 모듈이란 게 있고요. 모듈이란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모듈을 장착한다라고 할 때 뭐 어떤 모듈 핸드폰에 뭐 모듈 장착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제일 처음에 열었을 때는 모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서트 모듈을 해가지고 하면은 모듈을 장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모듈을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 원래 이제 에디터 창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모듈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듈 안에 들어가는 함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 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 안에 각각 함수들,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부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그 프로시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인 프로시저, 서브 프로시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시저라는 것은 two types의 프로시저가 있다. 처음에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기능을 주는 게 함수라는 기능이 있고, 서브 프로시저, 약자로 서브만 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 우리가 함수란 것은 예를 들어서 abs라고 하면은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fs, 혹은 sign이라고 쓰면은 sign 함수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가로치니까 함수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 이미 inbuilt 펑션이고요. 아니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함수를 써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수 이름이 겹치지 않으니까 만약에 abs를 쓴다 그러면은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sum, 혹은 add라는 함수가 있다면 두 개의 함수를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펑션을 쓸 수 있고 서브 프로시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개념인데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로 시작하고 엔드 서브로 끝납니다. 펑션은 펑션으로 시작하고요. 엔드 펑션으로 끝납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얘인데요. 서브로 시작하고 엔드 서브로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펑션 이름을 쓰고요. 가로를 열립니다.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배울 건데요. 여기는 서브 프로시저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엽니다. 들어가는 변수들을 넣는 거죠. 두 가지. x하고 y를 넣는데 x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실수로 넣는다. 엑셀이 VB가 이게 옛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언어가 자꾸 진화하면서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코딩할 때는 자기만의 규칙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자를 이렇게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규칙들이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 이거는 펑션으로 써도 좋고 서브로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스타일. 근데 서브 같은 경우는 어떤 반환하는 숫자의 차이점을 나타냈습니다.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그 어떤 작업을 반복 계속해서 써야 될 때 펑션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서브는 펑션하고 비교했을 때 서브 프로시저는 어떤 값을 리턴 돌려주지 않는다. 결과값을. 펑션은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고 내부 작업을 하는 것 같죠. 서브 프로시저는.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는 콜 키드, 어떤 호출 함수에 의해서 불러들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콜 뭐뭐뭐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엑서사이즈가 있고요. 엑서사이즈에 엑셀 SM이라는 것은 매크로가 가능하게 된 엑셀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쓰는 건 옛날 엑셀은 엑셀S, 지금 엑셀은
좀 여기 X자를 보죠. 엑스포트.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장을 엑셀을 띄우고요. 띄우고 지금 디벨로퍼가 있죠? 디벨로퍼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디벨로퍼에서 지금 뭐 뷰 코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시트가 하나뿐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시트가 몇 개 더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딩할 수 있는 모듈이 없습니다. 요 안에다가 좀 전에 버튼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다 코딩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이제 뭐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이콘 같은 걸 안 만들 경우는 모듈이 없습니다. 모듈을 삽입을 해야죠. 인서트 모듈이라고 쓰면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 1, 모듈 2, 모듈 3 없애려면은 오른쪽 클릭을 눌러가지고 딜리트를 누르면 되겠죠. 딜리트가 없나? 리무브가 있네요. 리무브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함수를 썼죠. 서브라 쓰고 서브라 쓰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펑션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두 개 가로 하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여기 써놓고요. 그 다음에 탭하고 불러드리는 숫자는 뒤에서 계속 배웁니다. 넘버 1과 넘버 2를 불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넘버 1과 넘버 2가 뭐다고요? 이게 실수냐 아니면 문자냐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요거를 as 인티저로 불러드립니다. 뒤에 인티저 그대로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가 있는지 봅시다. 인티저 인티저 불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통 뭐 쓸 때는 4칸 띄우고 나오는 값은 펑션 add 같은 이름으로 했죠. 돌려주는 하고 그 다음에 넘버 1과 넘버 2를 한다. 보통은 요즘 언어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데 세미콜론도 찍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 컨트롤 S를 누릅니다. 누르고 지금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엑셀 템포러리에다가 이건 enable 매크로 가능하게 해서 3-1로 저장합니다. 저장됐습니다. 다시 닫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 뷰 코드로 가보면은 모듈에 가보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의 용어 어떤 용어 모듈이란 게 있고 프로시저라고 하고 있는데 모듈을 생성해가지고 프로시저들을 모듈 안에 다 넣는다. 그리고 프로시저는 뭐가 있다?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란 것이 있다. 서브 프로시저가 있다. 각각 마크로의 코멘트입니다. 코멘트라는 것은 주석문입니다. 설명, 해설 이런 뜻입니다. 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한 달 후에 자기 프로그램을 봐도 누가 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설을 많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공개할 때는 이게 대비라면은 해설을 다 지워서 공개를 합니다.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냐 하면은 이렇게 싱글 쿼트 하나의 작은 따옴표를 넣을 수 있고요. 그럼 요 다음 부분이 다 주석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자기네들이 이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문이거나 하면서 그냥 건너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혹은 리마크 설명문이라는 뜻이죠.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한번 어떻게 주석을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은 오픈하겠습니다. 엑셀 2016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enable contents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디벨로퍼 개발자 모드에서 뷰 코드를 보게 되면은 코드를 어디에 다 넣어놨어요? 모듈 1에다가. 근데 모듈 1에 보면 다 이 색깔이 원래는 까만색, 빨간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녹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해설 써란 얘기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프로그래밍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했다라는 설명을 막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넣으면 되고요. 자, 5장 매크로에 대해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아주 개론, 따라하기, 용어, 그 다음에 주석 달기, 설명문 달기, 메시지 박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메시지 박스 들어가면은 다 영어로 됐네요. 미치겠지요. 그래도 어, 나중에 보면은 영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영어에 끌려다니지 말고 필요한 것들 키워드만 눈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 펑션이랍니다. 그래서 MSG, BOX 이걸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메시지 박스 끊어뜰 때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문자를 제일 첫 번째로 씁니다. 메시지 박스. MSG가 메시지고요. 박스입니다. 메시지 박스에 뭐냐 하면은 원래 그거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버튼이라든가 혹은 그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보통 뭐 ABS 셀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로 여는 것처럼 메시지 박스로 가로 열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면은 그 실행 메시지 박스 안에 있는 구문들이 나타나게 된다입니다.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신텍스라는 것은 어떤 구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쓰듯이 컴퓨터 언어도 구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메시지 박스라는 그 함수의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들어갈 때마다 콤마를 찍습니다. 이렇게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괄호 안에 것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옵션이라 그럽니다. 선택사항. 나 이제 선택사항 필요 없거든. 추가 선택하겠습니까? 나 필요 없어요. 라고 합니다. 뭐 식당에서 주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뭐 더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요. 예. 뭐 커피 마시면서 추가로 뭐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추가 샷을 넣어주셔요. 아니면 설탕 넣어주셔요.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여기서 보면 뭔지 몰라도 프롬프트는 원래 반짝반짝거리는 건데 required 파라메터랍니다. 이 파라메터는 여기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파라메터라 부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이거는 빼면 안 됩니다. 나머지 여기 브래킷으로 넣은 괄호들은 옵셔널입니다.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옵셔널.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5장의 끝에 가면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엑셀 이렇게 5장 매크로 예제가 있잖아요. 그 예제를 제가 다운로딩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엑셀 매크로를 이 매크로가 들어간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은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과를 보면요. enable contents라고 딱 했더니 막바로 이게 뜨네요. 뭔가 웰컴이라고 메시지 박스가 떴고요. 오케이 클릭을 했더니 메시지 박스가 앞에 게 사라지고 두 번째 메시지 박스가 뜨죠. 뭐라고 하냐면 choose option. 이게 다 왜 영어로 됐냐고요? 한글로 바꿔도 됩니다. Do you like blue color? 파란색을 좋아하느냐? 라고 했더니 나 파란색 안 좋아하는데 no라고 쳤더니 the value 앞에 그 메시지 박스가 사라지고 다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The value of A 값은 7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OK 사인 눌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0이 찍혔네요. 0이 찍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쓰듯이 equal하고 가로 펴지고 메시지 박스 데모라는 함수 이름을 썼네요. 새로 만든 함수겠죠. 우리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add 함수, sum 함수 원래 함수들 많잖아요. 아유 이거 또 했더니 또 하네요. 노라고 했더니 하고 만약에 다른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abs라는 함수를 써 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면은 답이 1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디벨로퍼에서 뷰 코드로 들어갑니다. 뷰 코드로 보면은 이게 확대가 되나? 확대가 안 되네요. 이게 에디터는 완전히 원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원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확대가 잘 안 됩니다. 비주얼 에디터를 써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this workbook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모듈이란 걸 추가됐네요. 모듈 안에 추가된 데 보면 이런 함수들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은 펑션을 만들었네요. 펑션, 엔드 펑션,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 우리가 펑션을 메시지 박스 좀 전에 absolute value처럼 이렇게 해놓고 가로를 열어놨습니다. 이게 함수가 이제 뒤에 보면은 십몇 장 가면은 함수를 따로 배웁니다. 지금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데 14장에 보면은 펑션이란 걸 배우지만은 일단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넣습니다. 컨텐츠 한 칸 보기 쉽게 네 칸 띄어서 가지고 탭으로 네 칸 띄어가지고 요거는 주성문 녹색으로 된 건 주성문입니다. 주성문 컴퓨터가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읽으라고 표시된 구문입니다. 보면은 메시지 박스 제일 처음에 떴고요. 요 실행이 위에서부터 한 칸 한 칸 실행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 열어놓고 우리는 앞에서 요 괄호 없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함수는 무조건 괄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웰컴이라고 해서 웰컴이라는 따옴표 쓰고 안 넣게 되면은 이 함수를 실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프롬프트 치고 우리가 넣었듯이 여기서 프롬프트란 것은 캐릭터가 들어가는데요. 대강 1024 캐릭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캐릭터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러면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해서 분명 요걸 하게 되면 디폴트로 뭐가 뜨냐 하면은 OK라는 메뉴 버튼이 뜹니다. OK라는 메뉴 버튼. 버튼은 우리가 그 뒤에 것들을 안 넣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메터를 안 넣게 되면은 옵션이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안 넣게 되면은 디폴트 밸류 OK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OK라는 버튼은 뭐냐면은 밑에서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되나? 네, 두 개를 나누겠습니다. 뒷부분 가서 보면은 그 메시지를 보면은 OK라는 버튼이 떴잖아요. 그죠? 웰컴이란 게 뜨고 OK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OK 우리가 사인 또 안 늘어줬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안 들어가게 되면은 돌려주는 값은 무조건 우리가 두 번째 사이트에 버튼 기호 있잖아요. 버튼에 버튼 넘버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게 되면은 무조건 버튼 번호는 디폴트 기존 설정 값은 0이다. 0으로 설정됐을 때는 뭐다? 설정된 값이 0일 경우는 앞에 이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변수 0이니까 0일 때는 무조건 OK 버튼이 뜬다. OK 버튼이 떴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문을 보면은 두 번째 메시지 박스가 다시 떠요. 메시지 박스인데 밑에 버튼이 몇 개가 있는 메시지 박스에 앞에 걸 OK 눌렀더니 메시지 박스에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Yes, No, Cancel 이라는 버튼이 떴잖아요. Yes, No, Cancel 이렇게 세 개가 뜨려면은 그 뒤에 버튼이란 값은 디폴트 밸류가 아니잖아요. 버튼을 띄워줘야 되는데 버튼에 해당되는 값이 Yes, No, Cancel이 되려면은 버튼 값으로 3을 넣어줘야 됩니다. 3.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버튼 값으로 뒤에 보면은 3을 넣어줬습니다. 3. Do you like 블루 컬러 하고 난 다음에 콤마 찍고 이건 옵셔널 안 넣게 되면 0이고요. 0으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 3번을 넣었잖아요. Yes, No, Cancel. 그 다음에 들어왔던 요 구문은 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choose options라고 했잖아요. 선택하는 사항들 설명문입니다. 설명문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뒤에 help 파일을 넣을 수 있고 help 구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help 파일, help 구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지금 너무 옵션들이 되게 많죠. 번호들 뭐 762, 512를 넣게 되면은 세 번째 버튼이 디폴트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넣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란 것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값인데요. 돌려주는 값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값을 뭐에다 저장을 했어요? 오른쪽 것을 왼쪽에 저장하는 거죠. A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A에다 저장했는데 자 돌려주는 값이 우리가 만약에 캔슬을 눌렀다. 우리가 그 버튼 중에서 no를 눌렀다. 좀 전에 no를 눌렀더니 7번이 나왔죠. no를 누르게 되면은 7번이란 값을 돌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no를 눌렀더니 A에 7번이란 게 저장되고 A 값을 출력시켜라 라고 해서 하이퍼샌드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은 아직 알 필요는 없고 메시지 박스를 다시 만들어서 the value is 하고 A 값입니다. A 값은 정수인데
다 여기는 문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문자를 바꿔줍니다. 하이퍼센트. 여기 골뱅이 표시 해줘가지고 해줍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리턴 밸류가 만약에 no를 눌렀을 때는 7번이고 만약에 yes를 눌렀으면 yes가 몇 번이죠? 6번이네요. 한번 yes를 눌러볼까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 요것을 가지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welcome, OK. 우리가 yes를 누르면은 the value of a라는 값은 6이다. au의 6이라는 게 저장됐다. 이렇게 됩니다. 예, 괜찮죠? 지금 하나하나 같이 코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같이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뭐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노트 플러스 플러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에디터를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파일 세이브 as 엑셀로도 할 수 있나? 뭐 엑셀 펑션으로 저장이 되나요? 엑셀 함수가 저는 주로 이런 걸 쓰는데 MS 엑셀이 있나요? 제가 편리한 에디터를 주로 쓰게 되니까요. 비주얼 비주얼 베이직이 없나요? 비주얼 베이직 여기 있네. VB 이걸로 저장을 시키고 뭐 임의로 한번 저장을 시켜 봅시다. 엑셀 바탕화면에 엑셀 템프에 new one VB라고요. 비주얼 베이직의 보통 확장자는 그거니까요. EX05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 자기가 원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주로 이런 에디터를 쓰게 됩니다. 조금 더 글씨도 키울 수 있잖아요. 컨트롤하고 스크롤을 누르게 되면은 휠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렸다 주겠다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무료로 다운로딩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쓰는데요.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많이 씁니다. 가벼우니까. 예, 여기까지 합니다.